여기 하버드양 강의실에서 그것도 외국인 교수가 소리 높여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받아치는 한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하버드는 다른 대학과 달리 정말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모여있는 학교인 만큼 교수님들과 수업 중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는 건 매우 흔한 일이에요. 아예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도 많고 학생 간의 토론도 흔한 일이지만 교수님과 토론하는 일도 종종 생겨요. 의견이 다른 누구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즐기고 서로 생각을 존중해 주죠. 그런데 모두를 발끈하게 만든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사회과학부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유독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흡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언어에 능통하게 되었고 역사와 세계 여러 지역의 지정학적 특징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늘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해외에 살면서도 꾸준하게 한국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 노력하셨고 집안에서는 한국말을 꼭 사용하도록 엄하게 하셨어요. 한국에 갈 때면 역사박물관이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거르지 않으셨어요. 한국의 명절과 제사도 해외에 있으면서 늘 격식에 맞게 지내왔고요. 그래서 전 한국말도 아주 편안하게 잘할 수 있고 전혀 어색하지 않답니다.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인지 저는 한국인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간혹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일본과 중국인 한국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는 이곳에선 흔하답니다. 학창시절 늘 상위권이었던 저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일본인이니? 였어요. 한국이라고 말하면 지금은 알지만 예전엔 그게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니까요.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까지 왔구나. 너는 천재야라는 말도 들었었네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세계 지리학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쉬는 날은 꼭 저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셨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시간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하셨죠. 어릴 때 이렇게 책이 가득한 환경에서 키우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소라, 너의 머릿속에 하버드 도서관을 지어주고 싶어. 그건 소라만의 것이 되는 거야. 아무도 그걸 훔쳐갈 수 없는 지식의 창고인 거지. 소라 스스로 너만의 도서관을 머릿속에 쌓아 올리길 바래. 그렇게 저는 독서광이 되었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저는 하버드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희도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한국에 자주 갈 수는 없지만 한국이 그립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보고 난 뒤에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도 자주 찾아보며 역사 공부도 같이 하고 한국말도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어요.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731부대가 실제였다는 것에 저는 정말 놀랐고 일본인 친구들 또한 일본 교육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놀라긴 했지만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라서 심하게 반박하진 못하더라고요. 731부대와 생체 실험 등 역사적 팩트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대학에 오니 더욱더 공부를 가열차게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소규모 모임 등도 많고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어울려 토론하거나 하는 것이 저희 학교 생활의 큰 재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다툼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지난 역사이고 현재의 일본인을 미워한다거나 하진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대가 같이 살다 보니 전쟁을 겪고 무자비한 일본의 만행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신 할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요. 존경하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어느 특정 나라나 인종을 소외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요. 그래야 앞으로 역사학을 더 공부하는데 저에게 발전이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아직도 하지 않는 것에 저는 화가 나지만 역사와 문화에 대한 토론은 언제든 누구와든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같은 동아리에는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아시아 친구들이 좀 있네요.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해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 동아리도 그래서 같이 경성 크리처를 본 뒤 한동안 얼마나 말이 많았나 열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극중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옹성병원에서 마루타 생체 실험을 통해 크리처로 변모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은 민족의 비극과 맞닿아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세균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한 일본 관동군 소속 생화학부대 731부대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으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에 탄압받던 모습과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에게 벌어진 관동대지진, 학살 등의 역사적 사실, 토론을 하던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불편한지 일본인 학생 야마토라는 아이는 한국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일본이 한국 역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고 빈곤하던 한국을 지금처럼 잘 살게 해주었는데 한국은 정말 부러워서인 건지 거짓말로 일본을 조롱하는 문화가 있다고 얼굴을 붉히며 말하더라고요. 위안부는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하며 왜 자꾸 한국은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징징대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마치 저 들으라는 듯 하는데 저는 정말 위안부 발언에 더는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 야마토에게 들고 있던 물컵을 던져버렸지 뭐예요. 말로 잘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위안부 이야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친구와 장터에 다녀오던 14세 소녀가 검은 머리의 어른들에게 납치되어 당했던 고통, 그리고 전쟁 중에 자행된 헤아릴 수 없는 폭력들,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자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 친구들은 위안부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먼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저를 나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야마토를 걱정해주고 야마토는 한국인들이 원래 좀 무식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걸 잘 숨기고 산다고 말을 하더니 제가 무서워서 동아리에 못 나오겠다며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동아리 모임은 흐지부지해졌고 저희는 자주 토론하거나 모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게시판에서 관심이 있는 역사학 강좌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하버드는 최근 한국학 연구소를 통해 한국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 및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버드 입학 후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문화적 행사나 특강은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데 요 근래 특히 아시아에서도 한국 K컬처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토마스 노튼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자유로운 수업 방식과 토론은 아주 인기가 높아 교수님 강의는 수강 신청이 매우 어려워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강의라서 보자마자 접수했고 운 좋게 참석하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들으니 야마토도 교수님의 강의에 오려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사학 교수님의 강의라고 하니 여기에서 저도 잘 발표하고 싶어 책을 보며 밤낮으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강의가 시작되었고 아시아 외교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면서 아시아 영토 분쟁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자유로운 발표를 유도하시지만 듣기 싫거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손을 들고 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현재 영토영해 분쟁, 러시아와의 쿠리럴도 분쟁, 중국과의 다오이다오 분쟁, 그리고 다케시마의 한국과의 분쟁이란 화면이 송출되고 저는 잠시 화면을 보며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유명한 미국인 교수님이 하버드 강의실에서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썼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슬며시 웃는 야마토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화가 나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야마토가 손을 들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며 일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거절한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에 교수님이 덧붙여 얼마 전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서 미국은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는데 한국은 미국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6개월이 흐른 뒤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군사훈련 시 일본해라는 명칭을 공식 표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며 이는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인데요. 미국이 왜 일본 편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주장이 약하고 일본의 주장에 근거를 더 믿어 일본에 힘을 실어준다는 정부의 주장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화가 나는 마음을 참고 왜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는 것일까요? 우선 독도의 가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동북아시아의 핵심 해상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및 항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자원적, 환경적 가치입니다. 동해의 황금어장 독도는 수산물의 생산과 함께 울릉도, 독도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그 경제적 가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미래 자원의 보고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수백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독도 주변 해역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해양 심층 자원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미래형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해당 지역의 시장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천연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이기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가치, 독도는 동해화산 지형의 형성 과정과 다양한 지질 경관을 보여주는 자연유산이기도 한데요. 육지와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이 점 덕분에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섬 생물지리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독도는 지질학, 해양학, 천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대상으로서 학술적 연구 및 국제협력의 장으로 활동됩니다. 무엇보다 1904년 불법 영토 편입의 시작은 어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 강치자비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을 요청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역시 독도가 지닌 가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틈틈이 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아직 대한민국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묵시적 동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묵시적 동의란 소유자의 허가나 허락 없이 해당 자산 또는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중에 소유자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해당 묵시적 동의를 채택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현재 독도를 영위하고 있어 독도가 다케시마 이고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후에 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꾸준히 주장하는 독도가 정말 일본 땅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주장은 약화됩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외교적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자 아세아 오세아니아 담당인 후퍼 국장은 철저히 일본을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의 편에 서서 정책을 만들고 협력하고 있죠. 미국에서 일본 밀어주기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판단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할 교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에 학생으로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발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조선 세종대왕 때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 관하라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이 칙령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재조장하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역사를 왜곡하고 자국민 교과서의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기록까지 바꾸는 일본에 대해 두둔하는 이유가 뭔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발언을 마치고 나니 강의실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한 발표를 차분히 꼼꼼히 읽어나가고 싶었지만 교수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그만 저는 좀 격분했던 것 같아요. 강의장을 나온 뒤 나중에 들은 말로는 교수님은 추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모두 무시한 뒤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인기 많고 자유로운 토론을 지향하셨던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어울리지 않던 이상한 강의였다는 평들이 생기며 다음부터는 같은 주제로 강의가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 저의 발언을 들은 몇몇의 학생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들려줄 수 없냐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동아리 모임을 제가 주관하면서 잘못된 역사의 기록을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자료 준비한 것에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이 가진 아픈 역사를 이곳에서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해하고 싶어하는 의견들이 고마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버드 내에서 동아리장을 맡게 되었어요. 다음 모임에서는 파친코라는 애플TV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같이 시청하고 토론하게 된 이유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한 윤여정이라는 배우의 시상식에 매너 있는 모습과 70대의 나이에도 세련된 유머와 유창한 영어 실력에 한번 모두들 놀란 적이 있었던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재조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다음 모임엔 요새 유행인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같이 먹으며 토론하기로 했는데요. 강의실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께서 무척 자랑스러워하시며 필요한 게 없냐고 하셔서 마침 이곳에서 요즘 너무 인기 많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짐을 보내실 때 같이 부탁드렸더니 한 박스나 보내주신 거 있죠. 그래서 동아리에서 생색 좀 내려고요. 제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구했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요. 얼만큼 인기가 많은지 정말 모르실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이곳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문화, 음악, 예술, 음식까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모임을 제가 이끄는 모습을 보시더니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이바지하는 역사학자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답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미국에 살고 있는 소라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더 이상 국제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꾸준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동해 표기에 대한 주장도 강력하게 피력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보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